아직도 윤미향 의원은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에게 지옥으로 돌아가라고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러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언 주의하세요. 발언 주의하세요. 예, 발언 주의하세요.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 예. 쓰레기. 뭐 쓰레기? 뭐 쓰레기? 우리 야, 무슨 말? 태영 의원님, 의원님, 예. 우리 의원석을 향해서 응답하지 마시고요. 뭘 쓰레기?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하더라도 쓰레기라든지 이런 그 인신 공격적인 발언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정부 질문에서 쓰레기라는 단어를 몇 번 들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맹종이다, 쓰레기다, 원색적인 단어들이 오가는데 영 보기가 좋지 않은데요. 네.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도 진짜 초등학교 반상회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여야 의원들한테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사실 윤미향 의원의 그 조총련 행사에 갔던 부분은 전 충분히 비판받을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 이제 문제를 태 의원이 지적을 하면서 저 이제 사단이 벌어진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 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 뭐 어떤 항의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이 이것을 갖다가 공산정체주의에 맹종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확대재 생산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또 이제 그 인격 모멸적인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에 대해서 무슨 정말 우리가 보통 동네에서도 쓸 수 없는 뭐 쓰레기에 비유를 해가지고 저런 식의 단어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대한민국 국회가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싸움의 내용은 빠진 채 마치 우리가 너 나이가 몇이냐, 너 주민등록증 좀 까보자. 기억나는 게 쓰레기밖에 없어요. 북한 인권이고 뭐고. 그렇죠. 중요한 내용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 쓰레기라는 저 단어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뭐 질문을 하는 사람이나 또 거기에 대해서 야유를 보내는 사람들이나 지금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다. 저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건이 어제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좀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인데 오늘 별도로 기자회견도 열고 아예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의 천막을 찾아가서 직접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모로 이 대표의 천막이 아주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단식 8일차인데요. 일단 태영호 의원이 항의 방문했다고 하니까 그 장면부터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심하세요. 태영호 의원이 좀 일방적으로 홍범도 장군도 한때 공산당 입당을 했다는 이유로 저렇게 학대를 하는데 또 한때 공산당이었던 사람은 어떻게 한때가 아니라 평생 저렇게 오는 거는 굳이 뭐 저 앞에서 몸싸움에서 못 들어오게 할 이유. 하고 싶은 얘기 하라고. 올라오지 마세요. 아니 여기 오지 마세요. 아니, 제가 웬만하면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빨갱이, 북한에서 온 쓰레기. 태영호 의원이 민주당에 의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에게 몇 분 동안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고 소리치고 외친 박영순 의원. 이거 대표님 가만두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얘기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 당신이 한 얘기를 생각해봐. 자기도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못 살아남을 거예요. 못 살아남아요. 네, 3분 만에 끌려 나갔지만 8일 만에 처음으로 천막을 방문한 정부 여당 인사가 태영호 의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씁쓸하고 또 이재명 대표도 뭐 이렇게 대화보다는 뭐 억울했나 보다, 뭐 저래도 살아남기 힘들 거다. 하여튼 이렇게 하고 여야의 소통은 없이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황당한 상황이죠. 예. 일단 뭐 쓰레기라든지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태영호 의원은
북한에서 있다가 그러니까 북한의 관계자로서 어쨌든 외국에 있다가 이제 넘어온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이제 꼬집어서 어떤 좀 예를 들면 그걸 소재로 해서 뭔가 비난을 한다거나 그러는 거는 이제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태영호 의원은 본인이 그런 얘기를 들은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 쓰레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확대 해석을 하거나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그런 맥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은 그건 네. 자제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그럼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도 저게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천막에 가서 항의를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이냐? 예.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를 예. 들면은 얼마든지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국회의원을 비판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태영호 의원도 했던 얘기에 대해서 이 정도 내가 좀 흥분해가지고 과도하게 얘기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얘기하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곤란한 일인데 네.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이런 기회에 좀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태영호 의원이 막 항의하러 왔을 때 들어와서 말씀하시라고 해라. 내가 만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건 좋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만나서 이제 좀 얘기를 듣고 이런 태도가 필요하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왔으면 어쨌든 항의를 하러 왔으면 네. 좀 어깨라도 다독여 주면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게 맞지. 지금 이재명 대표도 비꼬고 비아냥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살아남겠냐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절박한 심정으로 단식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정권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한 태도일 텐데 그런 거냐 이게 저렇게 좀 비아냥되고 비꼬는 가벼운 태도라면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가 지도자다운 모습으로 이 건을 다루는 데는 실패한 것 같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보기 안 좋은 모습이고 제가 나이가 뭐 40줄 드니까 친구들하고 싸워도 이런 식으로는 안 싸우고 이런 식으로 비아냥되지 않습니다. 네. 술에 많이 취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뭐 저는 술을 끊었지만 그래서 이런 모습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사실이 놀랍습니다. 40줄에 접어들었다는 것과 술을 끊었다. 50대 같은가요? 제가 아니, 30대 같아서. 아니 하는 근데 말이었고요. 저는 사실 네. 그 이재명 대표의 지금 정치적 단식에 대해서 예. 저는 상당히 좀 비판할 부분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니면 정부 관계자들이 너무나도 이제 조롱이나 좀 선을 넘는 발언들은 전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일단 이렇게 예. 생각하고요. 지금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뭐 인격 모멸적인 단어들을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러 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TPO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때와 장소에 맞는 단어와 행동을 좀 해야 되는 것인데 방금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수준의 항의를 할 거면은 그냥 당의 공식 논평을 낸다거나 아니면 태영호 의원이 그냥 본인의 페이스북 정도에만 올리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단식하고 있는 장소까지 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끌려 나오는 듯한 모습을 연출시키는 것은 태영호 의원도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좀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제 공천도 눈앞에 놓고 있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지지자들을 향해서 난 이렇게까지 항의도 하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거는 공천을 위한 노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의 대응도 그렇고 태영호 의원의 행보도 그렇고 뭐 썩 좋은 얘기는 안 나오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자, 뭐 태영호 의원이 여당에선 처음 왔지만요. 그러니까 8일간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의 전현직 인사들이 많이들 왔다 갔단 말이죠. 대부분 이제 훈훈한 분위기로 뭐 건강 챙기라 뭐 이런 훈훈한 대화가 오갔는데 오늘은 이재명 대표를 좀 난감하게도 만들기도 했던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대화했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상에 보니까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긴 한데 이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소수가 이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세상 물을 많이 그려요. 근데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결국 그렇게 되겠죠. 힘은 없으신데 저희들이 오래 지금 안 될 것만은 그렇습니다. 굳이 왜 왔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언론상에서는 많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네. 뭐 한번 뭐 존재감을 어플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라고 좀 볼 수밖에 없고 네. 지금 저 짧은 대화에서도 참 안타까운 것은 이재명 대표도 선악 구조를 지금 못 벗어나고 있고 지금 김은경 위원장도 뭐 어둠과 빛을 비교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거의 전쟁화 시켜서 선악 구도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이 사태가 참 해결되기가 매우 어려운 대한민국 정치 상황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이 당 내에 이제 여러 이제 색깔을 가진 분들이 막 네. 나타나고 뭐 이런 게 이재명 대표가 사실
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특히 이제 혁신위의 활동과 관련돼서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혁신의 그 혁신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의원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축소하는 그런 것들을 수용해라라는 어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여러모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혁신위원장을 지냈던 인사가 와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의 당내에 어떤 하고 싶었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이 직접 말을 안 해도 증폭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찾아온 사람들 잘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호의적이거나 이재명 대표에게 충분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입장인데 정치적으로 좀 곤란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 중심으로 당내의 어떤 상황들을 정리하고 단결을 좀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효과일 것이다. 그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8일간 이재명 대표 찾은 이제 사람들, 인사들의 사진들이 나가고 있는데, 자, 제가 기억나는 정치권 단식만 해도 새누리당 시절에 이정현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단식을 했었고요, 세월호 때. 자, 그 김성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식 4, 5일 차만 되면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듣는 것도 짜증이 난다. 그러니까 한 3일만 지나면 좀 몸에 이상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 드루킹 특검 요구하면서 단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원식 여당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찾아왔던 그 장면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어요. 또 갈 거야. 오지 마, 이제 그만해. 또 갈 거야. 수행 맞고 이제 그만해. 아니 건강해야 뭐 싸움도 하지. 아유 나도 얘기했더니 뭐 죽은 네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해줘야 내가 일어나지.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어제 유승민 대표가 네가 다 마무리하고 가.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국민들이 다 알잖아 이제. 네가 좀 해주고 가. 힘들어 죽겠다. 저 장면일 때가 8일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오늘 8일차죠. 역대 정치인들이 보통 8일차 정도를 고비라고 꼽는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8일차 단식에 접어든 여야 정치인들의 사진도 좀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많이 수척해졌습니다만 비교적 건강을 잘 이제 지키면서 견디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